윤충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인간관계론 23강. 또 같이 찍으니까 재밌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좀 빡세게 읽어봤기 때문에 이거 읽어본 분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거 좀 제대로 씹어 먹으셨구나. 그게 좀 제가 확실히 알거든요. 확실히 우리 충희 팀장님은 이거를 진짜 잘근잘근 씹어 먹었어요. 그게 확실히 느껴지니까 대화하면서도 더 재밌고 같이 영상 찍으면서도 재밌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갖고 진짜 생각을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인데 새로운 게 나올 게 있나 했는데 또 대화하면서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좀 너무 지금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론과 이 원서 저희 상상스퀘어에서 2개 다 출간을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2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번역본은 당연히 너무 쉽게 술술 읽으실 수가 있고 원서를 읽는다는 건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뭐 제가 통계를 낼 방법은 없지만 이 정도 원서 우리나라에서 좀 거침없이 술술 읽는다? 저는 1%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못 읽는 거랑 내가 도전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고 이게 우리가 원서를 읽는다는 거는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독해? 그럼 독해를 했다는 건 뭐예요? 내용이 이해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항상 공부는 어떻게 빡세게 해야 장기 기억으로 오래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빡세게 읽었으면은 이게 체화될 확률이 높고 이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체화되면 어떻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읽는 방법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그렇죠? 영어 독립 단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좋고 영어 독립 단어예요. 그다음에 저희 링크로 들어가셔도 좋고 영어 독립 단어에서 인간관계론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4,000단어, 레마타이제이션, 표절 추출로 뽑은 4,000단어를 외우고 나시면은 이 책에 나오는 총 단어, 고유명사 이런 거 뺀 다음 그거는 뭐 저희가 외우는 단어는 아니까 이름, 뭐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런 단어를 빼고는 98.2%가 커버가 가능하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서를 접근할 수 있는 건 저희 시스템이 유일해요. 그래서 원서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충희 팀장님이랑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이 뭐 리마커블한 구절이 진짜 많은데 굳이 이게 1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우리 스터디원 가족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거에 관련된 제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본인의 특색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거. 제가 읽으면서 그냥 데일 카네기한테 그 뒤통수를 하는데 빵 맞은 것 같은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아니 많아. 내가 볼 때 많아. 맞아요. 많은데 이게 조금 제일 좀 이런 거였어 할 정도로 좀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절대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크게 충격으로 왔냐면 저는 상대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이게 이제 또 제가 또 그냥 뭐 저잘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전 논어에서 본 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공자님이 부모가 잘못을 했을 때 진정한 효도는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라고 말을 할 줄 아는 게 진정한 효도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은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안 좋다. 이런 걸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은 말을 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고 이제 또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키워였잖아요. 키워.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키보드 워리어로 사람들하고 이 말이 맞다. 아유, 우리 진짜 대단해. 대단해. 아유, 많이 잘 컸어. 네 집 아들인지 키워였는데 어떻게 출판팀 팀장으로 잘 컸어. 내가 진짜 부모님이었으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 진짜. 네, 저희 부모님 정말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를 즐겼어요. 왜냐면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틀렸으면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논쟁하는 것도, 이 논쟁도 논쟁의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누구 말이 맞는지 논리적으로 따지고 근거 찾고 전 그런 게 좀 즐거운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 책을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 전부터 이미 감탄을 하고 있었죠. 내가 이걸 잘못했었구나. 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다가 여기 왔을 때 이거는 아닌지 이게 이제 제 안에서 이제 내부 안에서 혼돈이 된 거죠. 그동안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여기 와서 이 책이 갑자기 틀렸나? 아니면 내가 틀렸을 때나 막 이러면서 혼돈에 빠졌는데, 절대 상대가 틀렸다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안 살아왔으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이거 아니면은, 이거는 아니죠. 이거 틀렸으면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살았는데, 책을 보면서 일단은 제가 좀 약간 오픈 마인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이 책에서 배운 게 지금까지 많았고 앞으로 이 책에서 배울 게 더 많으니까 지금은 내가 일단 받아들여 보자. 그래서 무조건 따르기로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 직설적인 게 무례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무례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딱 방어막부터 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네, 나를 안 좋은 식으로 평가하네라는 생각이 들면은 방패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은 다 튕겨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저도 이제 제 주변 환경도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 키보드 워리어 할 때는 상대방이 방패 세우고 다 튕겨내면 네가 막아서 어쩔 건데 그리고 계속 두들겨 팼거든요. 그리고 나가 떨어지면 제가 이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함께 일하잖아요. 근데 동료들이 위협을 느끼고 방패를 세웠는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그걸 두들겨 패서 녹다운을 시키면은 그럼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퇴사하지 뭘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퇴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예전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직설적인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무례함을 제거를 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렸죠. 요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한테 항상 제가 인간관계에 많이 삐걱이니까 저한테 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예전에. 충이야, 너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를 생각해봐. 아주 좋은 접근이네. 그거를 이루려면은 지금 너처럼 하면 안 돼.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제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일 카네기를 읽고 나니까 제가 원하는 게 이제 뭔지 명확히 알았어요. 저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래요. 제가 이제 뭔가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일하다 보면 뭔가 틀렸다는 말도 해야 되고 지적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다음에는 일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서 나하고 같이 일을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목적이 있는데 제가 직설적으로 무례하게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여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 기분만 풀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데일 카네기에서 말한 것처럼 틀렸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고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전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위대한 점이에요. 왜냐하면은 데일 카네기는 이러한 어떤 삶의 원칙이나 이런 거를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책들은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해요. 항상 보면 이야기가 이래.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 씨가 이 원칙을 한번 맞아. 사례를 많이 알려주죠. 그래서 사례가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아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라는 그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배우고 나서 그래 뭐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라니 CP님이 저한테 그거 마사지 언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걸 적절한 비유네. 네, 그런 걸 마사지 언어라고 부르는구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이제 마사지 언어를 이제 발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적할 일도 있고 틀렸다고 말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예전에는 그거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렸다는 얘기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 방법 말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요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봤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아는 동생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살짝 뭐랄까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친구가 있대요. 자기가 라이벌. 똑같이 대리인데 이제 승진을 이제 둘 중에 누가 하나 승진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가 뭘 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비용이 좀 오바돼서 발생을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동료가 딱 지적을 하면서 그분은 이제 틀렸다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비용 더 나오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억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수가 벌어졌던 이유는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전에 뭘 잘못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본인도 이제 그걸 파악하고 미리 틀어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 아예 없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실수를 안 했으면 나도 실수가 없었을 텐데 아 난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 들이받을까 생각한다고. 형 나 이거 들이받을까?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이받을까라는 그 말이 인간관계론에서 가르쳐주는 교훈하고는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이었으면 그랬겠죠. 야, 넌 인간관계론도 안 봤냐? 이거 좀 보고 공부도 좀 인간관계 공부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최악의 지적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일단은 너가 먼저 들이받았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아, 좋네 아주. 그럼 들이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그 사람하고 이제 들이받았으니까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질 거고. 근데 앞으로 같이 부딪힐 일이 없어? 그러니까 같이 협업해야 될 일이 너무 많대요. 같은 부서래요. 이건 뭐 떼어놓을 수가 없대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 사람하고 껄끄럽게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할 거냐고. 그거는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거꾸로 상상을 해보자.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단호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해봤더니 그러면은 그냥 나만 못난 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너가 지금 아직 대리밖에 안 돼서 못 보이는 건데 부장님이 그거 모르시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아마 아실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프로세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마 상급자라면은 알 수밖에 없다. 상황을 다 이렇게 독수리처럼 내려다보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 텐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팀의 조화도 생각을 해야 되고 분위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다른 너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다. 하지만 너가 여기서 너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했을 때 그냥 그것만 따져봤을 때 부장님이 봤을 때 너를 안 좋게 볼 것 같냐고. 그랬더니 아니 저 좋게 보겠죠. 그럼 상상을 해보면 너가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평소에 제 말을 들어먹는 놈이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뭐랄까 저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반박부터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 라고 하니까 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죠. 데이카니가 그랬잖아요.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역시 이 책은 두고두고 봐야 할, 몇 번이고 봐야 할 책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제가 볼 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충희 팀장님이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저보다 이제 제가 아끼는 동생인 거죠. 이제 회사에서는 우리 팀장님이고 우리 충희가 저는 일찍 잘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지적 능력이 높은 부분이 꽤 많아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아무튼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었냐. 본인이 아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몰랐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자세하게 경청을 해보면은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라 본인은 알고 있었죠. 그거 남 지적하면서 이렇게 키배하면서 그냥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게 아니라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다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능력이 어떤 상황에 어떤 맥락에 쓰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획일적 잣대를 들이댔을 때 그 능력이 뭔가 티가 안 나는 걸 수도 있지만 관찰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는데 특히 SNS가 발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충희처럼 다 키비하느라고 막 정말 필요도 없는 정치적 싸움 하느라고 그게 뭐 어떤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를 이렇게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나 좋자고 내 도파민 뿜어져 나오니까 그거 하면서 그러면서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따봉 눌러주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 뭐 그 인간관계가 뭐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본인이 원했던 방향 나도 건설적으로 살고 싶고 나도 돈도 벌고 싶고 그 방향 기준에서는 그런 인간관계는 진짜 쓰잘데기 없거든요. 거기에 매몰됐었던 거죠. 매몰됐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희 팀장님 얘기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을 텐데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을 텐데 왜? 더 뭐라 그럴까?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이제는 뭔가 인터넷 세상 속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비율이 더 높아졌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도.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관계론을 읽으면서 진짜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적용시킬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때 에피소드 제가 꼼꼼히 다 들어보니까 제일 나쁜 어떤 지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들한테 그거는 너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조언할 때 최악의 애가 뭐냐면은 그거 너가 군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다. 그거 진짜 미친 쓰레기 같은 조언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거 왜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다 각자 역할이라는 게 있고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남성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렇게 수행해주는 거는 굉장히 신성하고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저도 했고. 그러니까 뭐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 자기가 의무를 했다고 너가 그걸 군 생활 안 해봐서 그래. 그거는 굉장히 근데 이런 조언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이제 너가 너무 뭐 어려서 그래. 너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거는 대화의 답이 없거든요. 왜? 그건 앞으로도 못 해볼 거고 이거는 평행이동이어갖고 내가 30이어서 내가 뭐 사회생활 안 해봤다 그랬는데 40 됐는데 그 사람이 60대 같고 너가 아직 사회생활을 덜 해봐서 그렇다고 뭐 죽어야 끝나나?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어떤 지적질 이거는 단순히 틀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대화를 틀어막는 대화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너무 비일비재하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어떻게 모르는데 평생 가만히 있어야겠네? 그럼 질문도 못 하겠네? 그런 게 이제 너무 비일비재한 거죠. 비일비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충희 팀장님 에피소드도 좀 곱씹어 보시고 인간관계론 번역본이랑 이 원서도 읽으시면서 그다음에 조금 이게 끝내기 전에 제가 심화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상호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틀렸다는 방법을 말해주는 방법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문장 가르칠 때 얘가 정말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또 잊었을 정도로 알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스며들게 아니면 스스로 깨우치게. 왜?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내가 틀렸다는 거를 아예 말을 못하면 뭐가 발전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고 왜 이걸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은 보편적으로 틀리니까. 보편적으로 내가 너 틀렸어 그래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건 일단 한 단계 멈추고 아까 우리 충희 팀장님이 우리 라니 CP가 말한 것처럼 마사지 언어를 좀 쓰면서 관계를 조성한 다음에 상호 협의가 맺어지면은 뭐든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솔직히 욕도 할 수 있어요. 상호 협의가 맺어지면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는 갑자기 이제 여담인데 제가 야구, 축구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짤들을 많이 봐요. 야구, 축구를 좋아해서. 야구 짤들 많이 돌아요. 근데 짤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쇼츠를 많이 보는데 저는 또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웅장한 음악 작업할 때 들으려고 쳐다보니까 연관으로 뉴욕 양키즈인가 어디 디아즈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배경음악이 있어요. 트럼펫을 맨. 근데 그 우리나라 기아에서도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그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로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fucking이라는 단어 넣는 거 되게 무례한 건데 이게 그거예요. 지금 팬들이랑 대화하는 중에 그 한국 팬들한테 할 말 없나 그러니까 I love you fucking so much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냥 거기 방송사에서도 당해갖고 그 욕설은 삐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내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은 되게 광적이고 빠져있다는 상호 합의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도 유명한 연주자지만 미치지 않고 욕설을 그 생판 모르는 나라에서 인터뷰하는데 넣을 수는 없고 근데 또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 상호 협의가 아직 좀 덜 됐다. 그래서 삐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어려운 게 뭐냐면 정답이라는 게 딱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아까 트럼펫 연주자에서는 난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좀 과감하게 I love you so much를 하고 싶은데 그거 갖고는 좀 밋밋하니까 욕설을 넣어서 I love you so much를 한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충희 팀장님 아까 그 아는 동생도 평소에는 내 얘기 안 듣는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충희 팀장님이 마사지 언어를 잘 쓰니까 갑자기 또 뜬금없이 내 얘기를 듣는 거고 그러니까 관계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 변화무쌍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죠. 그럼 어느 순간 그 여러분의 리더십이 빛이 이렇게 확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번역본이랑 원서 야무지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윤충희 팀장님이랑 24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